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생활이 문란한 대학생이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랑은 없다라는 주장하에 수많은 여자들과 하룻밤 쾌락을 추구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더욱 어리석었던 것은 그런 하룻밤 사랑을 영웅심리에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하던 나의 행동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하룻밤 쾌락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공허해져만 갔다. 마치 목이 마를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순간의 갈증은 해결되지만 후에 더욱 갈증이 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 이후 복잡했던 이성관계 등 모든 것을 정리했다. 하지만 나의 갈증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던 매듭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청소년들의 평균 성관계 나이는 13.6세로 서양 국가와 비교해서도 빠르며 여고생 출산 건수는 3,000건이 넘으며 한 해 우리나라 낙태 건수는 최소 35만 건이 넘는다는 사실에 나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전까지 내가 아이를 가진다면 난 무조건 낙태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같은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35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과연 내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가? 나도 모르게 내가 혹시 그 35만 건 중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난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수업 자료를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마치 그 동영상 자료가 나를 겨냥해서 제작된 것인 마냥 과거와는 다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소재로 다가갔고 청소년들을 그 문화를 소비시키기 위한 표적으로 삼았다. 미디어는 선정적으로 사랑과 섹스를 표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은연중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 대중문화에서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긴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한 미성년자의 임신과 낙태는 나로서는 상상 밖의 획기적인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도 이미 성과 관련된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잠겨 있었던 것 같다. 항성성이라는 코드를 음악과 절묘하게 융합시킨 가수 박진영 씨를 보면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도 하룻밤 사랑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세계 제1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음란물이 유포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이다. 음란물은 대부분 현실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일탈의 욕구를 가지게 하고 또 해소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킨다. 특히 판단력이 모자란 청소년들은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가 날로 증가한다. 나의 경우 인터넷을 일찍 설치한 탓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음란물을 처음으로 접해보았다. 처음에는 번쩍번쩍거리는 화면의 여자들이 나체로 있는 모습이 나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지만 그 충격은 이내 호기심으로 발전되었고 금세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음란물을 보면 볼수록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욕망도 커져갔고 난 중학교 3학년 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 나의 예로부터 쉽게 찾을 수 있듯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에서 쉬쉬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왔다. 물고기와 미끼의 예를 빌리자면 물고기는 당장 눈앞에 미끼를 먹으려고 달려들지만 결국 더 큰 것을 보지 못해서 그날 저녁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것이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쾌락만을 좇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눈앞의 미끼만 먹으려고 달려드는 어리석은 물고기에 불과했다. 섹스는 사랑이 아닌 게임이라는 어느 가수의 말은 내 이성관계의 철학이었다. 아마 그때부터 나의 채울 수 없는 공허는 시작되었던 것 같다. 섹스는 마지막에 용의 눈을 그리듯이 사랑의 정점을 찍는 것과 같으며 또한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 강연은 23년을 어리석은 물고기로 살아온 나에게 늦은 후회를 하게 해주었다. 내가 어린 시절을 어리석게 허비한 것을 청소년들에게 겪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좀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청소년들을 이끌 수 있도록 따분한 성교육이 아닌 재미있고 그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영상 자료와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순결서약 등을 제시하는 것이 어리석은 물고기를 또 하나 만들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